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오늘도 임영웅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디스패치에서 굉장히 좋은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진심을 알아보는 매체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패치입니다. 제목도요, 아프지만 그래도 뭡니까 여러분? 참사에 대한 슬픔과 그리고 고인들에 대한 명복을 빌어주지만 그렇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임영웅 노래라는 위로라는 겁니다. 너무나 임영웅 씨가 콘서트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잘 쓴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디스패치가 아무래도 임영웅 씨 공연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와서 어떤 분위기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연은 어땠습니까? 플래시몹도 하고요. 하늘 화려하고 신나고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플래시몹이 사라졌습니다. 음악 소리도 없습니다. 춤추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웅시대도 국가 애도 분위기에 발을 맞췄다. 우리 팬분들에 대한 인터뷰도 쭉 했습니다. 전미경 씨라는 분은요, 합동 분향소에 다녀왔다. 그리고 공연장에 왔다. 애도하지 않는 것도 추모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애도의 방법도 다양하다.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수의 결정도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올라오신 분. 비록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애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팬들도 공감하고 자제한다. 자, 호주에서 온 팬분도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항공 예매했고 숙소를 잡고 차를 렌트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온 뒤에 참사가 있었고 숙연한 마음으로 콘서트를 볼 것이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제가 정말 과장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왔다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 팬분들이 오십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공연이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콘서트에 임하는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분요, 작년 11월에 항공 예매했잖아요. 이게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뭐가 보이냐? 이 동글동글 뭡니까? 스태프들이죠. 공연장 입구에서부터 내부까지 대부분 앳된 얼굴에 형광조끼를 입은 안전요원들도 있었다. 각 블럭마다 스태프들도 배치됐다. 관객들이 화장실을 갈 때 플래시를 켜서 길을 안내했고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도 팔짱을 끼고 함께했다. 저는요, 외부에서요, 우리 안전요원이 팔짱을 끼고 우리 관객들을 다 한 계단 한 계단 함께 내려오는 모습을 정말 수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교육을 참 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누군가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다 시킨 겁니다. 스태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회차 공연을 내내 했다. 이 스케줄에 맞춰서 다른 아르바이트는 아예 구하지 않았다. 이 공연이 취소됐으면 그냥 쉬어야 했다. 여러분, 1회차, 그러니까 한 회당 공연당 안전요원 스태프만 200에서 250명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을 받고 동선을 체크하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안전요원들이 진행을 합니다. 안전요원만 250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림잡아서 콘서트에 투입되는 수많은 인력들이 1000명은 될 것이다 보입니다. 음향, 조명, 안무 등등등등 하다 보면은 1000명은 너끈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공연에 대한 분위기도 차분했다. 대형 폭죽도 없었다.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18,000명의 관객들 함께 고개를 숙였다. 임영웅 씨가 이렇게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낸 희생자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임영웅 씨가 검은 옷을 입고 90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왼쪽부터 오른쪽 관객들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영시의 이별, 가슴 아프게 등 잔잔한 곡을 불렀다. 공연의 세트리스트도 조정했다. 성인식, 팬들을 위한 댄스 무대 제외시켰다. 그리고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 올블랙 위주로 바꿨다. 디스패치가요, 정말 성심성의껏 기사를 썼죠. 임영웅은 무대를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팬들에게 가까이 갔고 최대한 많은 얼굴을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대와 영원히 슬픔의 심노 추가 선곡했다. 팬들의 프레카드가 전광판에 등장했다.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이 부분에서 울컥했는데 많은 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할머니 팬, 행복한 이 순간 평생 기억할게.
암치료 잘하겠다. 영웅 노래 치유된다. 엄마와 행복한 추억, 영웅님 감사. 행복한 시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올라왔고요. 자, 이렇게 임영웅 씨가 이 공연에서 이런 걸 쭉 쓰고 있습니다. 스태프들의 이름이죠. 음향에 대한 이름을 쭉 썼습니다. 정말 여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고마워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주는 스태프가 있기 때문에 멋진 공연이다. 고생한 스태프들 정말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임영웅 씨 모습이죠. 소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패치 기사인데 진짜 감동적입니다. 저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론 분위기는요. 임영웅 씨의 이렇게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충분히 슬픔을 애도하고 많은 팬분들과 함께 숙연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임영웅을 위하여 라는 전문가 칼럼도 등장했습니다. 시인이자 소설가 이응준 씨가 쓴 글입니다. 임영웅을 위하여. 저는요, 극작가, 돌아가신 극작가도 있고 가수 임영웅 씨도 있는데 시인 소설가라서 돌아가신 극작가에 대한 글인가? 라고 봤어요. 제가 여러분 이 글을 소개하는 게 정말 마음속 깊은 심연까지 이 표현들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임영웅 씨의 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우리 팬분들의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씻겨주는 그런 글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이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잘 아시죠?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스라엘 독자들이 주는 예루살렘상을 받게 됐었나 봐요. 2009년 2월입니다. 그런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상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정말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쪽을 더 지지할까요? 아무래도 약자를 좀 더 지지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좀 더 지지를 하죠. 강자인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게 세계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독자들이 이 소설가에게 상을 준다고 하니 어떻습니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루키가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직접 가서 수상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 수상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수상을 거부하는 게 나한테는 더 편했을 것이다. 나는 어떤 국가도 전쟁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여기 수상식에 참여한 이유는 소설가는 자신의 성찰로 직접 부딪히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개인이 지닌 영혼의 존엄함을 부각시키고 거기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글을 쓴다. 어느 편에서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자를 외면하기도 싫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가서 상 받느냐? 아니, 왜 강국 가서 상 받느냐? 팔레스타인 괴롭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메비우스처럼 계속 돌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스라엘보다는 팔레스타인을 좀 더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키는 이렇게 이스라엘 독자를 외면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술쟁이 마냥 거스르면서 이 자리에 나만의 식으로 내 식으로 전한다. 나는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부딪혀서 깨지는 알이 있다 라고 하면 나는 아래편에 서겠다. 아무리 벽이 옳고 알이 그르더라도 나는 알 편에 설 것이다. 국적과 인종과 종교를 넘어서 우리는 모두 개인이다. 벽을 앞에 둔 하나의 알. 우리가 어떤 진실을 주장할 적에 우리는 각자 자신 안에 진실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교하게 파악하자 얘기합니다. 소설가잖아요. 자신의 존엄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가수는 어떨까요?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행복감을 주고 등등 때문에 가수는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부른다고 해서 부르고 부르지 말란다고 해서 안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웅 시대를 외면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임영웅 씨 만은으로 콘서트를 진행한 겁니다.
아무리 높고 단단한 벽이 있다 하더라도 임영웅 씨는 부딪혀서 깨지는 알을 선택했던 겁니다. 고독하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 하지만 대중의 기류에 편승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자기만의 목소리로 살아가는 소설가와 그리고 가수 임영웅 씨. 자, 이 글은요, 그러한 임영웅 씨의 선택을 위로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선택을 지지하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상 소감과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임영웅 씨는요, 소신을 갖고 행동했습니다. 차라리 공연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편리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임영웅 씨는요, 어떠한 이념이나 어떠한 기류에도 편성하지 않고 가수이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했을 뿐입니다. 자, 예술가가 우르르 몰려가서 선언하고 돌팔매를 던지는 데는 의외로 용기가 외로움이 필요하지 않다. 많은 예술가들이요, 대중 기류에 편승해서 대중들을 따라해서 같이 돌 던지고 돌팔매질 하는 거, 대중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습니다.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중의 기류에 편승하면 되는 거죠. 그냥 대중 여론에 같이 휩쓸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도리어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개념 있는 사람 취급도 받죠. 개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일삼으며 자신의 존재가 공중비양된 것처럼 행동하는 예술가 중에서 정작 자신의 분야에서 도덕적인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얘기합니다. 반으로 갈라진 대중을 따라서 느닷없이 정의로워지고 조금만 이득이 훼손되면은 이거 아닌가? 하고 꼬리 자르고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오히려 자기 목소리를 막 내는 사람들, 어떤 정치적 이슈 그리고 어떤 사건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이득이다. 개념이 있다. 칭찬받잖아요. 외로움도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신껏 자신의 생각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상당히 외롭고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요, 저는 눈물이 찔끔 났거든요. 인간을 위해서 노래 부르고 싶은 가수에게 어느 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고 인민재판하는 사회, 하루키는 어느 편을 위해 선언하는 그런 나댐 자체가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을 것이다. 새는 하늘에서 노래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새장에 갇힌 구간조가 되어서 시시껄렁한 말을 짓거리거나 비둘기처럼 날개를 계단으로 사용한다. 말하는 것은 가수의 자유지만 말 안 하는 것이야말로 가수의 자유다. 직업의 깊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영웅 씨의 직업의 깊이, 임영웅 씨의 침묵의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는 노래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해도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는 거. 하지만 그 길에 영웅 시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임영웅 씨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덜어진다는 거. 바로 그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느껴진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행. 고독하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 하지만 대중의 기류에 편승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자기만의 목소리로 살아가는 소설가와 그리고 가수 임영웅 씨. 자, 이 글은요, 그러한 임영웅 씨의 선택을 위로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선택을 지지하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상 소감과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